안녕하세요. 첫 콘텐츠입니다. 네. 이제 하늘애와 함께하는 싱어송라이팅이라고 네. 프로듀싱했던 이제 분들과 했던 이제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만드는 이 음악을 좀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자. 듣는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소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뭐 닉네임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제가 산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산에 한번 딱 갔다 와서 저희 남편이랑 막걸리 한 잔 탁 먹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했던 닉네임은 저의 이름은 매걸리. 그래서 이제 매산자의 매하고 막걸리에 걸리 해가지고 매걸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갑자기 선생님이 한 닉네임을 이제 우리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닉네임을 좀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생각나는 게 없었잖아요. 제가 현재 가장 많이 충실하고 즐거운 게 뭐였냐 했을 때 이제 산에 가고 그리고 딱 두 잔도 아니었었잖아요. 한 잔 정도 딱 이제 뭐 전하고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집에서 먹는 거 그게 낙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건 그거였었어요. 그럼 산은 자주 가세요? 선생님 음악에 이제 빠져서 이제 그죠 3월달 이후로 작년 3월이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마다 원래는 산을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이제 선생님을 뵙는 걸로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산에를 이제 못 가게 되고 남편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저의 시간을 또 온전히 따로 갖게 됐다라는 그런 게 이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매걸리의 그 닉네임이 과연 매걸리로 계속 놔둬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예 이제는 음악과 함께하는 토요일이 돼버렸죠. 작년 3월에 네. 이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서 네. 만나서 진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실질적으로 음악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제가 좀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밥 맛있어야 되고 왜냐면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은 또 나름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냐 밥이냐 그랬을 때 전 밥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음악이냐 밥이냐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제가 살짝 이렇게 음악 쪽 그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좋은 값진 취미를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다시 이제 음원 얘기를 좀 들어가서 네. 처음으로 이제 발매됐던 곡이 이제 시브렁이라는 노래였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사를 하고 또 작곡을 하고 한다라는 게 그냥 일상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가장 나한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게 뭔가 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뭔가 했을 때 저희 남편이랑 같이 이제 운전을 요즘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편하고 할 때 저 운전하지 말라 그러고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덕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 그분께서 늘 운전대를 잡으면 급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 지옥이라고도 때로는 하잖아요. 그럴 때 꼭 막히면 하는 얘기가 앞에 있는 차들이죠. 차들한테 말 그대로 씨부렁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남편분이 하시는 얘기를. 너무 듣기 싫죠. 왜냐면 그거는 앞에 있는 운전자는 못 듣잖아요. 뒤에 있는 운전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분이 끼어들거나 또는 뭐 그 잘못된 운전을 하거나 뭐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뭐 하거나 이러면 아니 본인은 얘기 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선생님 만나 뵙고 이제 드디어는 이제 딱 핸드폰 딱 놓고 바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거시기 막 이러면서 아니 똥 마른 것도 아니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쓴 거예요. 똥 마른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뭐부터 시작해서 입안에 그래봤자 당신 입만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본인의 귀도 더럽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가사를 바로 선생님께서 바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적고 바로 또 녹음 한번 해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감이 바로 떠오르니까 바로 기분 그 감정 상태에서 바로 녹음에 들어갔더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갔어요.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를 가사를 조금 다듬고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만나면서 조금 우리 하나의 모티브를 뭐 가져가라 라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모티브로 가져갈까 했을 때 이제 시부렁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글부터?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예. 가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멜로디가 붙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멜로디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녹음해서 저한테 주셨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반주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였죠. 너무 불편했던 거. 그래서 그거를 쓰게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즐거움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희노애락 중에서도 어떻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편함, 아주 많이 불편함. 그래서 요 근래에는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운전자 열심히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들어서 그 언어 있잖아요. 시부렁의 그 언어들, 수많은 언어들이 조금 사라진 것 같다? 남편분이요? 네. 뭐 음악이 효과네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교통 안전 국민 건전가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작사 작곡이 됐고 곡으로 음원으로 딱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나름 또 뭐랄까 즐거운 그런 저만이 아니라 또 남편이 즐거운 그렇죠. 경험이 어쨌든 되는 이제 거죠. 예. 그 남편분의 모티브가 된 거잖아요. 또 뭔가 음악의 시작이 됐던 네, 거니까. 시작이 됐던 거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 수업 시간과 그다음에 제가 녹여냈던 가사와 멜로디 이런 게 하나의 결과물로 나온다는 건 되게 저한테는 벅찼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한테 벅찬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와 선생님의 도움을 주셔가지고 완성도 있게 나와서 음원으로 나온다는 건 저한테 새로운 경험이자 완성 결과물로서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들한테 어떻게 이게 비춰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타인들한테. 왜냐하면 아직 제가 알거든요. 첫 번째 곡의 부족함을 제 스스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첫 곡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플러스 조금은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벅차지만 그러니까 저 안의 벅참. 그러나 타인에게까지 이렇게 막 얘기하기에는 내가 아직은 저 성장을 해가야 하는 거를 제가 아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음악에 대해서 이제 한 발 정도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느낌을 주는 첫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네. 저희 이제 발매될 이제 네. 어쩌면 이제 이 영상과 같이 좀 음악을 들어보시게 될 곡인데 요 곡은 좀 어떤 곡이죠?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도 수업 같이 이렇게 하면서 원래 포크송이었잖아요. 내 인생의 포크송 만들기. 네네. 근데 저는 저의 만들고자 하는 처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내 인생의 포크송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시즌이 언제 시즌인가 이걸 딱 계산했더니 바로 이제 저희가 종강할 때가 이제 12월 9일인가 그쵸?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그래서 네. 처음부터 저는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우리 포크송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위한 무엇을 가야 돼.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네. 어른들의 크리스마스보다 전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의 크리스마스가 행복했으면 좋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한테 더 먼저 있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라는데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누구나 산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산타. 근데 그냥 산타 할아버지의 특징이 뭔가 그거를 한번 살려봤고 거기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게 빨간 옷을 항상 입었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빨간 옷 할아버지 그리고 또 그 특징들이 되게 너그럽고 뭐한 할아버지의 특징들 배불뚝이고 또 약간 뭐 수염도 항상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넣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빨간 옷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반주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랬네요. 어떤 정해진 반주에 크리스마스 음악을 담아야겠다. 가사 멜로디에 반주를 붙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반주에서 이제 모티브를 딱 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가사와 멜로디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분위기에 맞춰서 반주가 바뀌는 좀 그런 부분들이었죠. 제가 이제 타겟을 이제 아이들과 동심을 지녔던 성인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 즐겁고 그 시즌에 뭐 그 시즌만이 아닐 수 있는 그 전부터 해가지고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동요 그쵸 그쵸 동심 동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밝음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또 현장에 계신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쵸 그분들도 그거를 뭐 저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또 이렇게 함께 언제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보여주는 모델링 뭐 그런 차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혼자 노래를 부르셨지만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신곡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들어갔고 그걸 또 이제 디렉팅 해주시고 뭐 네. 들어가는 어떤 이런 나레이션이나 이런 네. 부분을 또 구성을 하셨는데 좀 그 작업은 좀 어떠셨어요? 저 혼자 불렀을 때 선생님이 녹음해서 주셨잖아요. 밋밋하죠. 그렇게 밋밋해죠. 느끼셨어요? 네, 밋밋해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동요와 동심과 이런 걸 좀 끌어내고 또 즐겁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 어른의 목소리보다는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했을 때 정말 그 동심이 그냥 그 자체로 묻어나니까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아이들과 동심에 대한 이런 걸 하다 보니 제가 또 그쪽에서 조금 더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이쪽에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빨간 옷 할아버지를 겨울 시즌으로 하고 사실 봄 시즌에 이제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놀이 자체가 배움이고 그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것이 아주 많이 안타까워요. 놀 권리라 그러면 놀 권리. 그들의 삶이죠. 그냥 그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가사를 써놓고는 있어요. 써놓고는 있는데 이제 또 멜로디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부터 또 선생님하고 어떤 작업을 또 해나가야 될지 이건 고민이고 바라건대 이제 5월 5일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경륜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인가 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지해주고 싶다. 놀이를 지지해주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이런 걸로 이렇게 노래로 한번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있고요. 가을 시즌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어쩜 욕심일지를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계절별로 네네 시즌별로. 그래서 그래서 조금 지지해주고 싶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그런 바람.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나이를 이렇게 그냥 먹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익어간다고. 그러니까 나이 듦이라는 게 정말 익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내 스스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에서 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진솔함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풀어내는 진짜 자유롭게 풀어내는 그래서 조금 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곡도 한번 정말 자유롭게 나는 마음은 자유인데 실제로 그 표현으로 드러내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습과 노력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네. 그거 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씩 차차 그쵸?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욕심인 것 같아요. 질문이 제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여기 오면서 나의 이 음악이 1년간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의 음악이 나한테 어떤 거였나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거를 전체로 오면서 잠깐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제가 이렇게 했더니 1. 나만의 시간. 그러니까 기대와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수업이었지만 그 평일 나머지 6일이죠. 아니 5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요일까지 합쳐가지고 그 시간이 기대하고 설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 주부이자 뭐 이렇게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만의 시간을 소유한다는 거, 지닌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토요일 날 왔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그렇지 않으면 늦잠도 자고 있거나 뭐 하는데 제가 먼 데서 한 2시간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요일을 나는 걷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어쨌든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운동도 하지만 나는 그냥 토요일을 걷는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2시간을 왔던 것 같아요. 가까이.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를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벗을 사귀는 게 좋은데 우리가 노래라는 거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한다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 교류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생겼다는 거죠. 공통 분모.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측하지 않은 웃음을 선사한다는 거. 그쵸. 정말 예측하지 않았어요. 정말. 선생님이 갑자기 개사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노래 바로 하라 그러는데 얼마나 아니 가수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수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사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노래 마이크 잡고 하는데 배꼽이 사실은 빠질 정도로 제가 그래가지고
참 대단한 일을 네.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들 네, 앞에서. 생선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근데 어떤 느낌이 냐면 제가 저기야 중학교 있잖아 여중생활 여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은 막 부를 때 잘 부르시지 않잖아요. 잘 부르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너무 웃기니까 예측하지 않은 웃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웃음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값진 거였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는 삶을 그 연세들이 있었잖아요.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셨고. 그러니까 삶을 우려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그 스토리, 그쵸?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됐고 거기서 감동까지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노래하고 그런 수업하고 달랐었어요. 예, 그거.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그러니까 클래스 이제 교실에서 뭔가 하면 수업을 받으면 우리는 시험을 많이 봤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은 없어요. 시험은 없고 그 대신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물들이 그쵸? 결과물들도 나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 없이 딱 하는 그러니까 결과물을 막 산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결과물이 어찌저찌 나왔네? 이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고 저는 그래서 어찌저찌 결과물이 이제 2개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도 그러니까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무슨 공모전 있다고 하면서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작곡가로서 뭐 등등 그쵸. 그래서 그게 날라오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살짝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7번째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수다를 떠는 게 되게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다를 떨 것인가 할 때 저는 참 의미 있는 수다를 떨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거를 갖다가 노래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수다를 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업 후에 그냥 바로 헤어지는 경우도 좀 있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또 좋은 벗들과 같은 음식을 좀 먹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때 보리밥 네, 또 잘 먹었습니다. 보리밥하고 우리 그 다른 것도 이렇게 짠싸 시켜서 정말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그분들하고 뒤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데 이제 음악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그때 별로 수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 음악 스터디해 이랬거든요. 음악 맞죠? 스터디해. 네, 스터디 맞거든요.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악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이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같이 해줬던 건 정말 어떤 음악을 탄생하는데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9번째 이제 평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평일을 어떻게 지내냐면은 정말 달라졌다는 거죠. 틈날 때마다 가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녹음 기능에다가 그죠? 스마트폰 녹음 기능에다가 막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으면 바로 녹음하고 그래서 또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다니고 뭐 이런 평일의 모습이 좀 바뀌었었어요. 10번째 가족들과 새로운 장이 마련됐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 많이 뭐 타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보다 가족주의적이죠, 그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할 때 이제 음악 이제 작사 작곡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불어서 요 단어가 들어가면 어때, 요거는 어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빨간 옷 할아버지 할 때도 우리가 추임새 할 때도 뒤에 가가지고 그 우리 나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우리 뭐였죠? 그 가사를 갖다가 당근이죠. 뭐 이런 걸로 할까? 이랬는데 뒤에 가서 아이가 부르는 나레이션에서 하는 얘기에서 저희 딸은 그러는 거예요. Yes sir 이러는 거 어떻겠냐? 뭐부터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이런 노래를 통한 새로운 소재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음원 작업으로 하고 곡의 완성도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높여갈 수 있었던 건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자 또 나중에 뭐 대중한테도 어떻게 또 알려줄지도 그쵸. 모를 일이죠. 그쵸. 뭐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 나한테도 작고 보잘것없고 음악에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어질 수 그러니까 열매가 사실 결과물이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떤 네. 열매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일상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되게 에너틱하고 활력이 넘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되게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거 있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기대가 되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이런 연세가 있으신 조금 뭐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활력과 에너지를 넘치게 해준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인간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자유함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유함. 근데 이 노래는 저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자유와 그리고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그 안에서는 펼쳐질 수 있다. 그 세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계에서는 조금 뭐 제재도 당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음악이야말로 누가 제재를 하겠어요. 그쵸.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이 안에서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먹고 자고부터 시작해서 뭐 싸고 등등. 그렇죠? 이런 욕구 중에 이 안에서 저는 이제 함께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단계요. 그리고 뭔가 소속된 근데 그 같은 거를 공유하는 그리고 함께 하고자 그 노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동질적인 어떤 거를 같이 하면서 소속감도 좋고 그렇죠. 우리는 뭐 시니어지만 어쨌든 싱어송라이터 이런 느낌으로 어쩌다 싱어송라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소속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너도 나도 선생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색깔이 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누구도 선생님의 특징이 되게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 참여했던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게 가장 장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나고된 느낌 없이 내가 되게 존중받으면서 이 노래를 배워가고 있구나 작사 작곡을 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되게 좀 놀랐던 그 광경이 네. 처음으로 제가 시니어분들과 그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네. 이제 각자 한 분씩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여기서 1등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랬어?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수업은 다 각자의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뭔가 평가로 이루어지구나 뭐 잘하고 못함이라는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인데 워낙 또 요새 이런 오디션 부분들도 많고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쟁 부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들었던 수업은 아니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걸 바꿔가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1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내가 이미 좀 음악을 경험해봤고 전문성이 있다는 걸 계속 좀 어필하고 막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저희가 하는 창작과는 전혀 좀 관계가 그쵸. 없어서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존중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전체적으로 그쵸. 선생님께서. 네 그렇게 또 좋게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라는 얘기를 매번 하죠. 맥걸리 색깔 이런 식으로. 그쵸. 누구의 색깔. 근데 저도 그 수업을 통해서 야 이렇게 사람들마다 색깔이 있구나. 그렇죠. 그 색깔에 대해서 인정함. 그러니까 너다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다움이고 너다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존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지속적인 어떤 음악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궁금한 거죠. 그쵸. 맥걸리라는 분이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런 음악도 했는데 이분은 다음에 무슨 음악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곡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과도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음악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죠. 저분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어떤 분은 저분은 계속 뭔가를 저런 것들에 막 얘기를 더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만 이런 색깔이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런 색깔 있고 또 저 사람들은 이런 색깔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배움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게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다움, 너다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근데 그 시간이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이 이렇게 보편화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컨텐츠로 처음으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도 나누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젠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네. 또 아니면 이곳에서 좀 다양한 분들과 또 새로운 강의도 진행을 하고 새로운 작업들도 하고 싶어서 저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맥걸리라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음악을 듣는 분들께 좀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맥걸리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 좀 들으세요 이런 느낌은 근데 이제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걸 나중에 보시면 들어볼 수 혹시나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저희 얘기 이렇게 네. 들으신 분들은 그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시브롱은 어떤 노래길래 그래요. 뭐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네. 맥걸리 음악을 안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딱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를 작사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브롱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의 그 교통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불편함 있잖아요. 그 불편함을 어떻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렇죠? 좀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곡으로. 그렇죠? 내 안에 분노라든지 내 안에 그 뭐 싸대고 싶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노래를 한번 풀어봐. 그죠? 네. 그때 이거 한번 노래 부르자. 응?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이런 바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빨간 옷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시즌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즌에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 동심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동심이 있잖아요. 그 동심을 갖다가 되게 이렇게 살려내면서 그리고 누구도 다 빨간 옷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밀스럽지만 이렇게 선물도 건넬 수 있는 그죠?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맥걸리의 좀 다양한 음악 활동도 네. 제가 일단 팬이죠. 너무 궁금한 거죠. 앞으로 하실 이야기를 너무 궁금하고 또 이제 나올 빨간 옷 할아버지 네. 이 곡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와 함께하는 싱어송라이팅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